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간이고요. 내 사업은 과연 괜찮을 것일까? 실제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짧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초편이고요. 심화편은 창꿈 특강으로 유료 콘텐츠로 진행이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창꿈 특강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유료 강좌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는 나는 왜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필요할 것 같은 아이템. 인데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요. 사례 연구 중심으로 드렸었고, 약 한 1시간 정도 되는 강좌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만 살짝 오픈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아이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혹은 내가 조사한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시장 조사를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컨설팅 업체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것들을 여러분의 사업계에 녹여내야 되는가, 이건 또 완전 다른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자금도 시간도 사람도 부족한 그런 모든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할 점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고, 그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이제 그 앞쪽에서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제 사업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업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무료 강좌로 조금 기초 개념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전편에 있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창금 특강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을 일일 것 같은데요. 간단한 4컷툰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좋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를 넣어서 타당성을 검증받고,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기에서 서면 평가를 통과해서 발표 평가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열심히 사업 계획서 있는 내용에다가 뭐 보완하고 해가지고 발표 평가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장 진입 부분이 사실 조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뭐 목표 시장을 정의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디를 들어가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여러분은 저희는 무슨 시장을 목표 시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시장이 500억 원 규모로 매년 10%씩 커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에서 저희가 1% 정도만 점유하면 한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앞으로 3년 안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 이게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1%를 먹어서 50억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의 의지고 1% 어떻게 먹을 거냐,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현장에서 그렇다고 걷다가 대표님 1%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Why? How?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그 대표들은 민원 걸어요. 싸가지 없이 질문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게, 자, 대표님께서 정말 1% 먹는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기존의 경쟁업체들도 있는데 사실 1%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난 이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나의 강렬한 의지와 나의 열정을 딱 보여주면은 막 심사위원들이 감동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지. 이 TV가 사람들을 다 버려놨어. 애들을 다 버려놨는데, 재밌는 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거는 다 그래요. 딱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할 겁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열정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거는 열정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그거 안 갖고 있으면 예비창업 패키지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궁금한 건, 아니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이 시장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뭐 무슨 뭐 그쪽에 뭐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먼저 시작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굳힐 건지 뭐 있잖아요. 뭐 그걸 듣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꾹 참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의진 잘 알겠고요. 대표님 그 시장 진입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 시장 진입에 관련해서 저는 일단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저희가 시제품이 나온 듯이 직접 몸으로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차별성과 강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질의응답 시간 10분 정도 지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저한테 와요. 교수님 덕분에 발표평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엔 무사히 잘 마친 거고,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분 동안 결국에는 듣고 싶은 얘기 못 들은 거죠. 그러면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겠지. 감점의 개념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이런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쪽과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관련해서 MOU도 맺어왔습니다. 사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들어간다고 했을 때 초기 매출한 1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점점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거나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서 확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나 발표 잘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 발표는 잘했는데 왜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 다른 사람은 6천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불만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말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샅샅이 훑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그냥 그럴만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들어봐도 점수 안 줬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대답을 했는데, 본인은 의지와 열정을 너무 잘 보여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사업 계획서 쓰고 사업을 할 때는 대표자의 이 상황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빡침,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냐, 그만큼 이 시장이 이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안을 보여주라고 한 거지, 내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려면은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시장에 대한 어떤 안목과 여러분만의 어떤 관점이 서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시제품이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건 개인 돈을 쓰시건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으시건 어떻게든 시제품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여러분이 생각한 게 500억 시장에서 난 1%만 먹을 거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1%를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건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영업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같은 꿈을 꾸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뭔가 이 두리뭉실함에 답답해가지고 나가고, 도중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대표의 마인드가 확실하고 대표의 목적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도 조언이 돼요. 근데 대표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남들이 얘기하는 건 조언이 아니고 잔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시장 조사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장을 조사한 부분들을 보니까 약간 좀 어필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해봐야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봐야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열광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템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 계획서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퍼 기반으로 근거와 여러분의 어떤 그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시장 조사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시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게 정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원래는 같은 게 좋아요. 원래는. 예. 당연히 내가 하려는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하려는 사업의 시장과 지원 사업이나 IR 자료나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료는 같아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같아야 되지만 사실 그 현실적인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 하고 뭐 몇 번 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업계획서 준비할 때 뭐 아무리 길게 쓴다 그래봤자 한 달 정도 쓰는데, 그 한 달 중에 사실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일주일을 안 넘어요. 대부분 뭐 문헌 조사를 하거나 열심히 막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문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단 가장 돈이 안 들고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문헌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한다, 아니 남들 다 그런 상황이면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확실히 한 3년 전쯤에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시장조사 자료를 적당히 다운받아서 그래프 자르고 해가지고 복부 타고, 아니면 그걸 엑셀로 조금 예쁘게 꾸며서 조금 가공을 한 다음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통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시장 조사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나 설득력 있게 들어가고 거기에 진입 전략만 조금 아름답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문헌조사에서 그래프 복부 타는 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한 3, 4년 전만큼 높은 점수를 받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굳이 그런 이제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이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남이 해놓은, 진짜 말 그대로 남이 해놓은 거잖아요. 내 시장이 아니고 뭐 한국 무슨 센터에서 조사를 했다, 결국에 남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되게 희한한 게, 남이 그걸 했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죠. 물론 어느 정도 믿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시장이 2조야, 대박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게 그렇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창업 아이템 가지고 한번 상담했던 분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심지어 그분은 어떻게 왔냐면은 귀동냥으로 듣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제품은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대던데요, 그렇게 왔어요. 주변에 뭐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들었겠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 그래 검색해봤어요. 완전 달라. 아예 그 제품의 특성 자체가 달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서울대학교에 있는 창업 전담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남한테 주워들은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이렇다는데 이 사업 대박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 그거는 심각한 거지 사실은. 네. 뭐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 다시 하세요, 끝이에요. 다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말 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업답게 시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거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공신력 있는 자료다. 그럼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나마도 없는 사람보단 낫겠죠. 그런 자료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보단 나을 거고 그런 사람들하고 한 번쯤 얘기해본 사람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보단 낫겠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가 이 시장에서 이거 하면은 돈 잘 벌 것 같대더라라고 해서 왔다라고 한들 그럼 내가 하면 더 잘 되겠네? 그렇잖아요. 제가 창업을 몇 년을 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시스테매틱하게 지인들 끌어다가 투자도 많이 끌고 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낫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 팀원의 역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적 그 할당량, 그 다음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아무리 이 시장이 좋아도 들어가는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10억 어디서 그럴까요? 못 들어가요, 그럼.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고 아이템부터 본다는 거죠. 만약에 10억이 있어야 들어가는 시장인데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1억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을 안 해. 그냥 이 시장이 좋으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료의 정확성은 정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귀동냥으로 진짜 동네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한마디를 들었건 아니면 어느 뭐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자료건 어느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건 그 자료는 정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겠죠. 대부분 공식력이 있으면 정확하겠죠. 문제는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 그 안에서 정말 수요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온 데이터는 자동차 시장인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팔려고 하는 게 자동차용 액세서리 하나라면은 자동차 시장 안에서 여러분 그 자동차용 액세서리 그 중에서도 되게 타이니한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 그러면은 이 시장이 몇 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장 1%를 먹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못 먹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커피 레시피를 갖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얼마고 그 안에서 몇 퍼센트가 있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야 나 이거 우리 스타벅스 제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도 스타벅스를 제칠 수가 없어요. 왜? 물량이 안 돼. 돈이 없잖아. 사람이 없고 어떻게 제쳐. 모르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하면은 그때쯤 됐을 때 스타벅스를 제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거든. 그러면은 이 시궁창에서 내가 뭐부터 시작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온 그 두리뭉실한 그 시장 자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심사위원도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제치고 싶은 여러분의 의지는 이해를 하고 국내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과연 그 시장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할까를 딱 보면은 진짜 동네에서 종이컵에다 커피 담아가지고 시음하면서 이렇게 이거 한번 맛이라도 봐주세요 막 사정하면서 막 하고 막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이 커피 제발 한번 맛봐주세요 이렇게 막 진짜 애걸복걸 하면서 진짜 돈 없으니까 홍보도 못하면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장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스타벅스가 이만큼 하고 있고 여기가 이만큼 하고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 이게 사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을 보여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펜을 팔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요쪽에다 팔 것이냐 요쪽에다 팔 것이냐 요 모형으로 팔 것이냐 요 모형으로 팔 것이냐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라키를 딱 그려놓으면은 꽤 괜찮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설문조사만으로 사업의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팔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난 이렇게 팔면 되겠네 이러면 대박 나겠냐면 대박 나겠냐는 거죠. 안 나죠. 예, 설문조사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설문조사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한번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나만을 위한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내놔도 서버 의향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고 다른 제3자가 여기 있는 우리 펜 교수님, 펭귄 아저씨, 우리 펜 교수님이 그 서비스를 런칭한다 그래도 써볼 의향이 있다는 거지. 당신이 만든 당신의 서비스를 써보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의 그 서비스를 당신이 아닌 제3자가 만들어서 써볼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재적인 수요자고 실제 수요자는 진짜 차이가 커요. 잠재적인 수요자는요, 고객은요, 여러분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얘기해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고객이니까. 고객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펜을 만들고 제가 이런 펜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올 티타늄으로 하면 좋겠다. 거기에다 금색으로 도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 끝에다가 다이아몬드 팁을 박을 수 있겠다. 이런 대답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의견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한 100명쯤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그렇게 만들면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 놀랐어. 사야겠어. 해야겠어. 티타늄 만들었습니다. 금도금 쫙 때렸어요. 다이아몬드 팁을 받았습니다. 고객들한테 팝니다. 고객님, 페나에 100만 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 사요. 한 명 사겠지. 사업 망하는 거지. 이게 실제 수요자의 어떤 범위예요. 잠재적인 수요자는 어차피 내 돈에서 지금 돈이 안 나가는 상황이고 당장 살 것도 아니고 제품도 없기 때문에 눈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고객님 사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살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살 것 같은데 그랬는데 막상 실물 보면 안 사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내가 조사한 100명 중에 한 10명 있다 그러면 야, 내가 한 10% 먹겠구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냐? 설문조사라는 거는 고객의 실제 수요나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여러분이 하는 그 설문조사는 거의 대부분 고객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고객들은 어떤 꿈을 꿔도 되고 어떤 희망을 가져도 되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타늄에다가 금장하고 다이아몬드 받으면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거는 고객들도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떤 고객이 있냐면은 자동차 개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뭐냐 돈은 많으니까 돈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말 바꿨다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거 별로니까 바꾸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건 뭐냐, 자기도 이러면 이쁠 줄 알았는데 이쁠 줄 몰랐다는 거죠. 안 이뻤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 금장하고 티타늄에 개인 각인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딱 박으면 기깔나고 멋있을 것 같은데 막상 딱 보니까 야, 이걸 100만 원이나 주고 사? 야, 이건 좀 아니다. 미안하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도 몰라.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를. 그게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예요. 설문조사는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굉장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구현을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꿈과 희망을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 나는 내 꿈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 그냥 어줍지 않게 저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러는데 생각보다 얻어 걸리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것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고객은 이래야 한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해놓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실수요가 확실히 있다, 누군가 확실히 살 거다, 그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나중에 진짜 열받은 거지.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열받은 거지. 그냥 이게 뭐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좋아, 실수요가 있는 제품까지 찾았는데 그 원하는 제품을 그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적절한 비용으로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금도금하고 티타늄 몸체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어. 5만 원에 팔어. 산다니까요, 그럼?
근데 문제 제작비가 한 50만 원 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5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찰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맨날 이것만 하면서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 나는 고객의 니즈를 되게 철저하게 반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간혹 가다가 타고난 천재들이 있어요. 그런 마케팅이나 시장을 읽는 기가 막힌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꽤나 정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흐름을 짚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천재들, 물론 그 사람들도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TV만 보거나 인터넷만 보진 않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그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인사이트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 저도 그렇게 속단을 하진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여러분은 사실은 여태까지 제대로 된 시장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봤던 분들 중에서 그런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와서 뭔가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온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은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봄에 있어서 타당성, 과연 내가 시장 조사를 하는 이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인가, 그 타당성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많았네, 여기가 이렇게 좁게 나왔네, 그럼 이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걸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항목은 잘못 집어넣었어. 이렇게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는 약간 편향성이 있는 거야.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물어봐서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지.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게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 대답한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이 질문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스탠스가 보이게 되고, 그 스탠스에서 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게 우리 회사의 수익 창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그거를 핵심적으로 살려서 아이템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정말 창업 상담을 많이 해보거나 컨설팅을 많이 해본 사람들, 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뭔가 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밥만 먹고 이것만 한 사람들만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봐요, 또 이거는. 무슨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결과라도 저처럼 이제 공돌이나 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결과가 다르단 말이죠. 관점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담도 해보고 뭔가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설문조사 자료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했을 때 엄청나게 까이고, 다시 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조사하고 데이터 게더링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상담받고 해서 한 3-4번 한 다음에 제대로 난 그 시장이 나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고, 그게 또 여러분이 투자 유치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사업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 문헌조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조금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사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링크를 걸어둔 심화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창꿈특강이라고 해서
유료 회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조사에 임한다면은 조금 더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좌 회원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 좀 전에 링크 걸어드린 그 심화편으로 이동하셔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시장 조사나 사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